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모든 분들이 모공 없이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모공이 늘어나면 피부 요철이 심해지고 화장이 끼고 피부 결이 매끄럽지 않죠. 오늘은 이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번 늘어난 모공을 줄이는 것은 피부과적인 치료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한 번에 매끈하게 치료되는 방법도 없고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에 의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모공이 넓은 피부 타입이어서 여러 가지 피부과적인 시술로 개선을 시키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공은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생기는 모양도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관리나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동그란 피지 모공,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세로 모공, 그리고 털이 박혀있는 털 모공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동그란 피지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는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지 분비량은 코, 이마, 뺨의 순으로 높은데 모공 개수도 이와 일치하게 됩니다. 모공에 노폐물과 피지, 각질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모공이 더 커지고 부각되게 됩니다. 다음은 세로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의 과정으로 피부 탄력이 저하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모공의 형태입니다. 피부를 지지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저하되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어 우리 피부 표면의 모공도 세로로 처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모공은 양볼에 처진 부위를 당겼을 때 모공 도드라짐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털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공 속에 딸기씨와 같은 짧은 털이 박혀 있어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형태입니다. 모공 속에 까만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블랙헤드와 혼동하기 쉬운데 실제로 까만 털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모공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노폐물, 피지 관리를 자극 없이 꼼꼼히 해주도록 합니다.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각질층이 증가되면 모공이 막히고 모낭 내에 피지가 축적되어 여드름이 악화되고 모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피부에도 자극을 줘서 모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꼼꼼하게 세안하고 피부 노폐물과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헤드가 너무 도드라지고 피지가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나 T존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딥클렌징을 하거나 자극이 적은 각질 제거제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만 각질을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코나 볼 부위에 블랙헤드나 피지가 껴있는 경우에는 일부러 무리하게 압출을 하거나 코팩 등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코팩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블랙헤드가 제거되는 것 같지만 우리 피부는 피지를 더 많이 형성하여 블랙헤드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그런 코팩 등을 하는 행위가 피부를 자극해서 모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코팩이 되게 유행이어서 코팩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 모공이 너무 많이 넓어져서 이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시술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잘 발라주고 피부 탄력 개선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임상적으로 홍조와 각질이 굉장히 부각되어 보이는데요. 이런 피부 상태에서는 모공 도드라짐이 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어 모공이 부각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꼼꼼한 보습 관리가 모공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사우나, 반신욕 등 뜨거운 열에 오래 노출되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등의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자외선이 모공과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외선은 광노화를 촉진하여 모공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되는 화장품의 사용은 줄이도록 합니다. 알코올이나 아스트리젠트 같은 제품은 오히려 더 피부를 자극하여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 모공 세럼이라고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들도 일시적으로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제품일 뿐 근본적인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습 제품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를 자주 만지는 습관은 버리도록 합니다. 항산화 식품 섭취를 통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도록 합니다. 결론은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는 항노화 생활 습관이 모공 관리에도 기본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모공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그란 피지 모공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지 분비를 줄여 모공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약물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실제적으로 로아큐탄과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여자분들에게 폐하기형의 위험성이 있고 부작용으로 피부 건조나 안구 건조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 컨트롤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1450 나노미터 다이오드 레이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 비례적으로 얼굴에 기름 끼는 것이 줄어들고 모공 타이트닝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주사, 소위 모공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모공 부위에 한 땀 한 땀 놔드리기도 합니다. 모공 주사는 보톡스 성분으로 3-4개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 분비량을 잡아주고 피부 탄력을 강화하여 모공을 타이트닝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인데 아프지만 모공에 효과가 좋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동반된 피지형 모공에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줄여주는 PDT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질층 턴오버를 증가시켜 피부를 재생하는 화학적 박피술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부 탄력 저하에 의한 세로 모공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모공 주변 피부를 자극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피부에 탄력을 주는 프락셀 레이저나 고주파 미세 침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피를 재생시켜주고 피부 결을 좋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 최근에 피코 레이저나 고주파 레이저 등이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는 리프팅 레이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슈링크나 울세라 등의 레이저는 이렇게 힘없이 처진 세로 모공을 동그랗게 잡아주어 모공을 개선시켜주고 피부 요철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주사, 피주사라고 알려진 자가열, 혈소판, PRP나 PDRN 등과 같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주사가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털모공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공 속에 털이 박혀 있다면 제모 시술만으로도 도드라지는 털 모공 형태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모공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피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